수투 개념하고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수투 개념하고 완벽하게 동일해요.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 어떻게 구해요? 절대값에서 적분하시면 돼요. 끝. 우리가 수투 책에도 마풀이나 그런 데 보면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있었거든. 근데 그때는 안 해도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미적분에서는 이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나오긴 하는데, 근데 역시나 미적에서도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하진 않는 게 그냥 가볍게 이해만 하시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y는 fx라는 함수가 x가 a에서 b일 때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하라고 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x가 a에서 b까지 이렇게 변할 때 그 안에 절대값 fx라는 거는 x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거든요. 떨어진 거리. 그래서 a일 때는 이거고 점점 가면서 옆에 이렇게 길이들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싹 다 더한 게 뭐가 돼요? 넓이가 돼요. 그래서 저게 정적분 저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지 않았니? 자, 그래서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y축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x는 gy라고 하겠습니다. 함수식을. 그때 y의 값이 c에서 d까지 변할 때 y축과 둘러싸인 요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하면은 적분 더하면 돼요. 더하면 되거든. 뭘 더하면 되는 거니 얘는? 또 동일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얘는 뭘 더하면 되겠냐면은 결국에는 요 내가 그리는 요 선들을 더하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c에서 d까지. 근데 이 선이 뭐냐면은 x값 아니야. x값. x값이 뭐야 지금? gy 아니야. 아까는 y값이니까 y값이 fx라서 fx를 더한 거고. 여기다 뭘 써야 되겠어요? c에서 d까지 절대값 gy dy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뭐 결론은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적분 구간을 갖다가 p적분 함수를 적분할 때 그 p적분 함수를 갖다가 y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이제 x는 정리된 함수여야 돼요. x는으로 정리된, 여기가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을 때 걔를 갖다가 적분 변수 y에 대해 적분하시면 그게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건 또 약간 새로운 방법이네. 도망갈 때 왜요? 전화 받으면서 당당하게 부모님한테 전화 받는 것처럼 하면서 머리 좋아. y는 루트 x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 구하래요. 1인데 원래 수투에 나오면 못 구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게 구하라고 했는데 적분을 못하니까, 자 얘를 갖다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여기고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여기 아니냐 지금.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요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y값이 0에서 1까지 변하죠. 인티그럴 0에서 1까지. 자 누구를 적분하면 되냐? dy 적분 변수 y에 대해서 여기가 y에 관한 식이 있어야 돼요. 여기가 y에 관한 식이 있어야 되니까 요 함수를 갖다가 x는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뭐가 돼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함수식을 x는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아 뭐예요? 역함수. 그죠? 역함수. 결국에는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요 넓이가 결국에는 이놈의 역함수가 뭐야? y는 x제곱이거든? 그 역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랑 같다고. 대칭성으로. 응?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응? 곡선하고 곡선 둘러싸인 넓이 구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돼요? 교점부터 구하면 되죠.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얘기해주는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있다는 거 하나도 안 주게요. 정적분에서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고 하는데 함수가 좀 복잡해지면 그게 어려운 거지. 예,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뭐 아이디어? 그런 게 어렵지 않아요. Y는 X의 대칭인 두 곡선 뭐예요? 역함수 얘기하는 거죠. 원함수와 역함수 둘러싸인 넓이 하나만 구해서 두 배 하면 되죠. 수투에 똑같이 있던 겁니다. 그죠? 근데 항상 이렇진 않죠. 그려봤을 때 이런 모양이 돼야지 하나만 구해서 두 배 할 거 아니야.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건 주로 증가함수일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지는 뭐 외워가지고 뭐 이것이 이 원함수 역함수 둘러싸인 넓이는 뭐 하나 구해서 두 배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림 그려보셔야 됩니다. 있죠? 어떻게 생긴 두배 안 돼요? 뭐예요? 기억자. 그렇죠. 기억자. 기억자 정리입니다. 와. 기억나요? 아니요. 기억자. 응? 기억. 자. 기억. 자. 수투를 그래도 같이 배우신 분들은 기억자 정리를 좀 기억을 하죠. 기억해? 하원이 기억자. 언제 쓰라 그래서 기억자 정리는? 하는 거에서 기억함수랑 이렇게 자. 많이 쌉쌉쌉쌉. 자, 기억자 정리. 정식 명칭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밖에 넣었으면은 무시당해요. 알죠? 기억자 정리입니다. 뭐라 불러야 돼요? 네? 학교에서 뭐라 불러요? 학교에서 이런 걸 쓸 일이 없겠죠. 자, 주로 기억자 정리라는 이 정리를 안 쓰면은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대칭 해가지고 하는 거야. 증명하는 그 과정으로 그냥 과정을 밟아가는 거고. 수투에서 기억자 정리를 가르쳐 드릴 때 증명을 그림으로밖에 못 한다고 합니다. 수식은 미적가야 한다고 하는데 우선 기억자 정리는 이제 여러분이 뭐냐 이렇게 생긴 거죠. 인티그럴 여기 원함수, 인티그럴 얘 역함수 되어 있을 때 둘이 더하는 애가 나오게 되면은 얘들의 요 윗끝끼리 곱한 거, 요 아래끝끼리 곱한 거 빼면 되죠. 그죠? 윗끝끼리 곱한 거에서 아래끝끼리 곱한 거를 빼면 되는 건데 대신 언제 쓸 수 있냐? 쓸 수 있는 조건이 명확하게는 예를 들어 한 놈의 정적분 구간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다른 놈의 적분 구간은 이 놈의 함수값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함수값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거든. 근데 이거는 저거를 거의 확인을 해볼 필요도 없이 항상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기억하셔야 되는 건 기억자 정리는 여러분이 언제 떠올리셔야 되냐? 문제를 풀다가 기억자 정리는 역함수의 정적분을 구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거의 무조건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생각보다 시험에 잘 나와. 수능에도 올 수능에도 나왔었고. 근데 이걸 기억자 정리라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정도의 차이인 거지. 역함수의 정적분 값을 물어보는 문제는 다 이걸로 풀 수가 있거든.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은 외우셔야 되겠고 정리는. 증명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한번 하고 안 하겠죠? 자,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 여기 이제 f 인버스입니다. 그럼 얘 구간이 뭐가 잡혀야 된다고요? 요놈의 함수값으로 잡혀야 돼요. fa, fb. 그럼 얘가 윗끝끼리 곱한 거, 아래끝끼리 곱한 거 뺀 거랑 같다. 요건데 증명은 중요한 건 없는데 여러분이 이제 치환적분 연습한다 생각하시면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적분할 때 주로 역함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놈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 함수를 못 구하니까 역함수를. 그래서 전후 처리를 할 때 치환적분을 해서 f 인버스 x를 치환을 합니다. t라고 해볼게요. t라고 인버스를 t라고 치환을 하시면은 양변 미분을 해요. 양변 미분을 해야 되는데 치환해서 이거 미분할 건데 이대로 미분하겠니? 안 하겠죠. 뭐 하겠어요? 그렇죠. 돌려 까기 한 다음에 미분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뭐 루트 x를 갖다가 t라고 치환할 때 이대로 미분하냐? 안 하잖아. 제곱해서 하잖아. 그런 걸 마찬가지로 얘를 갖다 돌려주시면 ft는 x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양변 미분하시면 얘는 f 프라임 t
dt는 dx야? 그럼 제 치환적분을 바꿔주시면 x가 a야. x가 a, x가 a, x가 지금 그러니까 x가 a가 아니고 x가 지금 fa야. x가 fa. t가 얼마가 돼야 돼요? 이걸 보셔도 되고 이걸 보셔도 되고 얼마가 돼야 돼요? a 돼야 되죠? 그죠? x가 fb예요. 1대1 돼요. 어차피 t가 무조건 뭐 돼야 돼요? b 돼야 돼요. p적분 함수가 뭘로 바뀌었어요? 근데 dx가 뭘로 바뀌어요? f' tdt로 바뀌죠. 근데 얘랑 얘랑 보니까 구간이 같죠. 그리고 종적분이니까 어차피 적분변수 바꿔도 상관이 없죠. 그럼 좌변 싸잡아서 써주시게 되면은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플러스 우와. x f'(x) dx 돼요? 아, 뭐가 보여요? xfx의 도함수가 보이죠? 미분 도함수가 보이죠? 신기하다. a, b. 아, 이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증명 과정 자체가 크게 중요한 건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여러분이 그 증명 과정에서 치환적분을 역함수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좀 하시면 되겠고 기억자 정리 많이 쓰입니다. 네, 많이 쓰여요. 근데 대놓고 역함수라고 잘 안 줘. 대놓고 역함수라고 잘 안 주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찾을 줄 아셔야 되겠죠? 찾을 줄. 그래서 넘어가서 기억자 정리까지 했습니다. 기억자의 증명에 대한 이야기고요. 뭐야? 아까 전에 봤던 그 문제 좀 가볼까요? 몇 번이었지 그게? 6번. 그렇지? 그죠? F는 1이고 아까 이거 구한 건데 이제 얘를 갖다가 저 식을 극한식을 갖다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시게 되면은 얘는 fxk의 델타가 되겠고요. 얘는 xk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말은 뭐 얘가 지금 연속함수라고 좋고 그래프 개형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얘가 지금 시작이 여기 지금 xk가 잡혔다는 건 0부터 갔다고 보시면은 예를 들어 그래프 그냥 대충 그립니다. 0에서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게 y는 fx인데 2일 때 여기를 1이었다고 쳐요. 1.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얘 적분을 하실 때 지금 저 위에 있는 저 구분부적법스러운 이 급수식이 뭐냐면은 내가 요 정도를 갖다가 xk x에 대한 넘버를 좀 매겨보시면 요 정도를 갖다가 xk k-1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xk라고 하시면 여기가 fxk가 k-1이 되겠죠. 여기가 fxk가 되겠죠. 그죠? 옆에 쓰시면 그럼 결국에 요 중괄호가 의미하는 거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요 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xk가 의미하는 거는 요 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금 곱하려는 거 아니야? 그럼 둘이 곱하니까 만들어지는 게 뭐야?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이죠. 그죠? 이거를 갖다가 시그마 처리 싹 다 더하는 거고 그 더한 애를 갖다가 n을 갖다가 무한대로 극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저 녹색 넓이들이 의미하는 거는 뭐가 되겠느냐 하시면은 요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될 거예요.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그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데 얘는 어차피 뭐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여기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정적분 값을 줬어요. 얼마예요? 4분의 1이라고 줬잖아요.
전체 직사각형은 2고요. 빼니까 얼마예요? 2 빼기 4분의 1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아까 그래서 여러분이 구했던 거랑 똑같은 결로. 아까 니네 잠깐 아까 그 세웠던 식, 그 필기들 아무것도 안 했죠? 훌륭하게. 그죠? 아휴. 아까 제 시그마 풀어가지고 썼던 거 식에 뭐였냐? 2 마이너스 1이지? 맞죠? 아까 1 마이너스? 아까 써있던 게? 뭔데요? 뭘 나한테 뭔데라고 그러는데 아 목 아파. 아까 인티그럴 아까 나왔던 식이 뭐였어요? 1 마이너스 인티그럴 2분의 1에다가 인티그럴 0에서 2까지 fx dx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아까 전에 했던 게 그러니까 저 의미가 지금 얘를 갖다가 표현을 해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얘가 2 마이너스 인티그럴 지금 0에서 2까지 fx dx 한 거거든요. 뭐 좀 잠깐 안 맞긴 하네. 0 아까 x 여기 애초에 여기에 2분의 1이 있어야 되죠. 미안. 이 식은 여기가 얘가 지금 꼴 자체가 여기 앞에가 지금 2k 꼴이잖아요. 2k 여기 지금 안 맞춰줘서 그렇긴 한데 여기가 지금 2k 맞춰주고 여기다가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저 꼴에 맞고 여기가 지금 x 값이 여기에 나온 얘가 지금 써주면은 요게 fxk거든. 요게 fxk 빼기 1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얘가 xk가 되려면 여기가 n분의 2k가 돼야지 xk가 맞거든.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을 달아주고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겠고 조작을 해줘야 되겠고 저 2분의 1 빼고 그래서 요만큼만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요만큼만 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지금 아까 요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f2가 2가 1이라는 값하고 아까 내가 쏠 때 여러분이 오히려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xk가 되고 이렇게 되려면은 이렇게 맞춰놨어야 돼요. 여기의 값이 fxk이고 여기의 값이 fxk-1이니까 요거 뺀 게 밑변 여기 잡히려면은 여기가 xk 잡히려면 여기가 n분의 2k가 돼야지 됩니다. n분의 2k가 돼야 그래서 2분의랑 똑같습니다. 2분의란 건 여기서 약간 이 문제가 변형을 좀 한 것 뿐인 거고 여기다 2분의라면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함 이제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구분부적법을. 됐어요? 넓이 문제는 몇 개만 해보고 어차피 나머지는 다 단수 계산이라. 너무 쉬운데 이런 거는. sin x가 하고 0에서 2파이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려는데 대충 그림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하나 얼마예요 이거? 1이잖아요. 얼마예요? 이거 원래 적분해야 되는 거야. 알았죠? 적분해야 되는 건데 ln의 x 더하기 2랑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거예요. 자, ln의 x 더하기 2라는 거 x축, y축이 필요하니까 절편을 좀 따보시면은 x에다 0 넣으면 얼마? 1 지나요 1. 점근선은 뭐 아시다시피 x는 마이너스 이 정도 있겠고 x절편은 뭐예요? x절편은 굳이 따면은 뭐 x절편은 제가 이제 이게 얼마 되는 거? 0 되는 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어요?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저기 자연상수 2 이런 식으로 하면 잡히겠죠? 이런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얘가 곡선하고 x축, y축 둘러싸인 넓이 이거 구하라 이거죠. 인티그럴 1-2에서 1까지 ln의 x 플러스 2 dx 하시면 돼요. 그죠? 왜 1까지? 0까지
하시면 돼요. 자, 적분은 그냥 적분하셔도 되고 이대로 그냥 생으로 적분하실 거면 뭐 해야 돼요? 부분 적분하셔야 됩니다. 부분 적분하셔야 되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적분 공식이 lnx는 알잖아. lnx 더하기 2는 몰라도 그죠? 그러니까 lnx는 아니까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실 거면은 얘 p적분함수를 갖다가 lnx로 만들 거면은 평행이동을 얼마큼 하면 돼요? 플러스 이만큼. 이만큼 하면 되죠. 이만큼 그죠? 플러스 이만큼. 적분 구간이 1에서 2까지로 바뀌죠. 뭐 이렇게 해놓고 하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되고 마무리는 단순 계산. 이런 문제 안 나와. 자, 이렇게 식이 안 나와. 됐고 이런 거면 이 정도는 이런 거 의미가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할 사람 하시고. 자, 5번에 2의 x제곱하고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1하고 마일로 둘러싸인 건데 이게 자기가 배경지식이 좀 있으면 이런 게 좀 자신 있죠. 왜? 2의 x제곱하고 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그래프 그려주면 쟤네 둘이 뭐야? y축 대칭이야. 우리가 저 그래프를 많이 그려봤어. 수 원할 때 그죠? 2의 x제곱이죠?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마일에서 1까지 둘러싸인 넓이니까 여기 구하라는 거죠? 그죠? 대칭이에요. 0에서 1까지 하고 2배 하시면 되죠. 넓이니까 항상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위에 게 2의 x제곱, 밑에 게 요거 그냥 dx 하시면 되겠죠. 2번에 y제곱은 x 곡선입니다. 직선 제로 둘러싸인 거 뭐야? y제곱은 x? 이거 아니에요? 이거가 뭐니? 그지야 초딩이니? 씨. 포물선? 포물선이죠. 이제 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알죠. 포물선입니다. 어쨌든 그려주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가 직선 y x 더하기 y 빼기 2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2 네? 됐고 둘러싸인 넓이에요. 여기죠. 여기 그지? 뭐 이용해야 되겠어? 수초에서 배웠던 이차함수와 둘러싸인 넓이 공식 써야죠. 왜? 어차피 돌렸을 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차함수 둘러싸인 넓이 공식이 6분의 최고차항계수 절 대값하고 차의 세제곱 아니냐. 그지? 근데 요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y는 x에 대칭시키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차함수랑 둘러싸인 넓이로 나오는 건데 뭐 대칭까지 안 가도 그냥 여기에서 얘가 x축이고 얘가 이제 y축 아닙니까? 축만 이렇게 꺾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최고 차의 개수는 얼마예요? 1이고요. 차니까 차만 여기를 보실 게 아니고 여기를 보셔야죠. y값. 여기랑 여기를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랑 연립은 해야 되거든? 얘랑 연립은 해야 되는데 y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x에다가 뭘 대입하시면 돼요? 2-y를 대입을 하시는 거죠. 연립을. 그래서 풀어주니까 얼마 뭐 나오냐? 1이랑 마이너스. 마이너스 1하고 2에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에 그렇대요. 그래서 차는 얼마? 4. 뭐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 이렇게 안 할 거다. 이런 거 안 할 거다. 그러면은 얘가 요런 게 이제 뭐 내신에 잘 안 나오지만 이게 어쨌든 뭐예요?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죠. 그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인티그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넓이니까 위의 함수에서 밑의 함수 빼시면 돼요. 자, 근데 위의 함수식이 뭐가 되냐? 이 함수란 말은 좀 잘못되긴 하는데 아무튼 위의 식이 뭐가 되냐? 위의 도형의 식이 x는으로 정리하셔야 된다고.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고 밑에 있는 도형의 식이 x는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y 제곱을 빼는 거. 이걸 적분하는 거야. 식을 세워주면. 그럼 식 세운 다음에 공식 써도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가 누차 얘기했다시피 적분하냐 어차피 변수 바꿔도 상관없잖아. 미적에서도 그 기본 공식들을 써먹으셔야 돼요. 자, 6번에 원점에서 lnx에다가 그은 접선입니다. 원점에서 lnx에다가 그은 접선. lnx 이렇게 있으면은
원점에서 그은 접선 뭐예요? y는 2분의 1x. 이거 외우시는 분들이 생긴다니까요. y는 2분의 1x. 접점이 2,1이죠. lnx하고 접선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여기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맞아요? 얘도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방향이.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은 요 삼각형 넓이에서 요거를 덜어내도 됩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이용하시면은 여기 y 값은 0이고 여기 y 값은 1이니까 인티그럴 0에서 1까지 dy고요. 위의 함수에서 밑의 함수 빼는 거니까 위의 함수가 뭐예요 지금? 곡선이죠? 위에 도형이 곡선. 곡선이 뭐야? 저거거든? 대신 항상 함수식이 x는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2의 y제곱. 얘는 x는 2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시면 2의 y제곱 빼기 2y 적분하시면 된다. 됐어요? 여기 있는 건 어렵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자, ln에 x 더하기 1하고 x는 마이너스 1하고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제 그래프 그려주시면은 절편이 1-2냐? 아니 이제 뭐야 2 마이너스 뭐야 저게 지금 2-1이냐 2-1? 2-1 잡히네 2-1 아니죠 2-1이 아니잖아 뭐야 지금 1 0,1? 0,1 x가 0일 때는 1 잡히고 x가 0 넣으면은 뭐야? 0이면 1이 아니고 0 넣으면 0,0 0,0 잡히고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1하고 y는 2래요.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은 뭐예요? 지금? 예? 점근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y는 2예요. 그 다음에 x축, 곡선. x축은 여기 있고요. 곡선이고요. 얘네들 둘러싸인 거니까 어디에요? 요렇게 생긴 요 도형 되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x축으로 둘러싸인 거 보면 해서 빼도 되고 아니면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할 거면 적분 구간이 0에서 2까지고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 빼셔야 되는데 함수식을 갖다가 다 x는 꼴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니까 곡선은 x는 2의 y제곱 빼기 1 이건 찬찬히 하시고 그죠? 얘는 x는 마이너스 1 그러면은 피적분 함수에다가 누구 쓰면 돼요? 2의 y제곱 마이너스 1 빼기 1 이렇게 하면 돼요? 위의 곡선에서 밑에 곡선 빼는 거 즉 도형 빼는 거 dy 됐죠? 아이고 뭐 적분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가 넓이가 30 내고 그래? 예 8번에 fx의 역함수하고 그 원함수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입니다. 따질 줄은 아셔야 되겠죠? 얘는 지금 보시면 우선은 3차 증가라는 거 아시겠고 그럼 뭐부터 구하셔야 돼요? fx랑 x의 근부터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을 해주시게 되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는 0이 돼서 x는 0, 1, 2가 나오네요. 그죠? 이제 원함수, 역함수 둘러싸인 넓이니까 원래 상황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원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힌 건데 0, 1, 2로 우리 역함수랑 둘러싸인 거니까 요 넓이 구해서 2배 하는 건데 요 넓이 구해서 2배인데 얘랑 또 넓이가 똑같잖아. 대칭이랑. 그럼 이 넓이 구해서 2배, 4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거에다가 4배 하면은 답이잖아. 구하라는 게. 근데 또 요 넓이를 이대로 보시는 것보다는 수투에서도 결국에는 여기랑 여기랑 둘러싸인 이 넓이는
얘네를 연립한 이 도형의 함수식에서 얘가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죠? x축하고 둘러싸인 게 이 상황이고 요 넓이가 이 넓이랑 같은 거죠. 연립한 식이.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티그럴 0에서 1까지 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이거에다가 몇 배? 4배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죠? 아주 쉬워요. 저 개념 콕콕 매니아 저거 왜 졸고 있어 저 이씨. 이게 콩을 안 시켜줘서 그렇게. 다음은 부피입니다. 자, 우리가 넓이를 설명할 때 넓이를 뭐에 비유해 어떻게 설명을 하냐? 넓이 설명을. 결국에는 선이 쌓이면 그게 넓이죠. 그죠? 그럼 부피는 뭐예요? 넓이가 쌓여. 면이 쌓이면은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결론은 되게 넓이 할 게 없어요. 되게 심플합니다. 부피. 넓이는 적분하면 돼요. 뭐를? 선을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선을. 왜 적분이 뭐야? 썰. 결국엔 적분이 더하는 거 아니야. 인티그럴이. 네? 그래 맞아. 숨. 그죠? 여러분 알고 있는. 더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을 계속 쌓으면 그게 넓이잖아. 그럼 부피는 뭐냐? 부피는 부피는 적분하면 돼요. 뭐를? 면을 적분하시면 돼요. 면. 기본적인 아이디어이래요. 그래서 보시면 입체도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래요. A에서 B까지. 부피를 구하래요.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하래요. 입체인데 어떻게 양쪽 동그라미가 보이네요? 나가. 자, 그래서 부피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가 A에서 B까지의 그 입체 도형을 수직으로 잘랐을 때의 그 단면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 x일 때 그 단면적을 내가 sx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단면적을 갖다가 A에서 B까지 계속 다 더하시면은 그게 입체, 부피로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부피는 어떻게 하면 돼요? 부피는 단면적을 적분하시면 돼요. 단면적을 적분하면은 부피다. 부피 문제는 내신에 무조건 나오고 수능에도 거의 99.9999%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수투에 안 다루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고 3점짜리인데 부피 풀다 틀리면 어떻게 해요? 신문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세요. 알겠습니까? 뛰쳐나가세요 진짜. 알겠어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부피 문제를 봤는데 틀리게 못 풀겠다. 아씨 나가 그냥. 네? 과감하게 나가세요. 그만큼 부피 문제 굉장히 쉽고 거의 다 맞춥니다. 거의 다 맞춰. 그나마 부피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은 뭐가 없는 거냐면 그림이 없어. 그림 있지? 문제가 없지. 자, 그래서 자, 문제가 하나만 없잖아. 그림이 없으면은 그나마 좀 이제 어려워지는데 그림이 없으면.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A짜리인 원의 한 지름의 선분 AB에 수직인 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려진 그림 얘네가 이게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같이 보이면 안 되는 거고. 이건 없는 거라고. 신기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자, 이건 없는 거라고. 그냥 원이 있는데 지름 긋고 지름의 수직인 현을 잡고 그 지름의 수직인 현에 대해서 그 하나의 현에 대한 정삼각형을 갖다가 수직으로 다 만든 거라고요. 위로. 현의 길이가 달라지면 당연히 정삼각형의 높이가 좀 달라지겠죠. 맞아요? 그러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연속적으로 싹 그리면은 그게 어떤 입체 도형을 나타낼 거거든. 그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여라 이런 소리가.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아니 입체 도형은 부피는 단면적을 적분하시면 된다. 단면적을. 그러면
변수가 잡혀야 돼요. 적분이니까. 그죠? 함수가 있어야 되고.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 처음에 그 문제,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는 세팅이 되는 도형이 원이었죠. 그죠? 그 원을 갖다가 내가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를 그냥 X축, 그 다음에 요 정도를 Y축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원점이, 중심이 되게. 그러면 반지름이 A짜리 지금 원이에요. 밑에 깔린 게. 그죠? 그때 나는 단면적을 적분을 해야 되는데 단면적이 그럼 뭐냐? 정삼각형의 넓이니까 4분의 루트 3의 변제곱이거든요. 그럼 변을 알아야 되는데 변이 뭐야 지금 참고로? 잡다한 거 좀 지우면은 저 파란색이 한 변이죠. 맨 처음에 현. 맞아요? 자, x일 때 요 위치가 움직이는 건데 여기가 이제 x일 때 그때 요 현의 길이를 구해보자. 근데 요 현의 길이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x일 때 요 y값 2배 하시면 되겠네. 맞아요? 이 원이 지금 뭐야? x의 제곱 y의 제곱 a제곱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얘가 x의 값이 스몰 x일 때 그때 요 이제 y의 값은 뭐가 되냐? 그러면은 루트 a제곱 빼기 x제곱이냐? 넣었어. 루트 양수니까 위에. 맞아요? 그럼 당연히 한 변의 길이는 요거 2배겠죠? 그러니까 이제 단면적 x는 뭐가 되냐? 변제곱이니까 변이 2배의 루트 a제곱 빼기 x제곱 요거의 제곱이 된다고요. 단면적이. 됐어요? 그럼 단면적을 이제 적분하면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 하면 되냐? 이 x값이 내가 잡은 변수가 움직이는데 보시면 되는데 그냥 생으로 다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a에서 a까지긴 한데 어차피 이것도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구하고 2배 하면 되겠어? 0에서 a까지의 부피만 구하시고 2배 하시면 되겠죠. 들어가면은 4 약분되죠? 루트 3 다항함수 적분이야. 수투 안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생각은 단면적을 갖다가 적분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단면적을 나타내야 돼. 단면적을 나타내려면은 그 단면적을 변수 x가 어떤 의미일까? x가 어떤 값일 때 그 단면적을 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정삼각형 예를 들어 옆에 있는 문제들은 단면적이 맨날 나오는 게 얘는 뭐 똑같이 나오게 얘는 정사각형이네. 얘는 정사각형 어차피 한 변 알면 되잖아. 그럼 그 한 변을 갖다가 식으로 나타내야 돼. 그럼 변을 식으로 나타내려면 여러분은 요때 요 x의 값을 미지수로 잡는 게 시작인 거야. 9-2번 같은 경우는 단면이 뭐야? 정사각형이야. 얘는 장난하는 거죠. 그림이 아까 없지만 그림이 없는데 어렵니? 단면적이 정사각형인데 한 변을 줬잖아. 와. 얘도 단면적이 또 뭐야? 또 정삼각형. 맨날 나오는 게 뭐 정삼각형, 정사각형 이런 애들 많이 나옵니다. 원 뭐 이런 애들. 어렵지? 네. 않아요. 뒤쪽에 여기 워낙에 책이 훌륭해서 500 여기 지금 옆에 있는 거는 뭐 재미가 없으니까 저기 506쪽에 12-25번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